일단은 괜찮아요. 괜찮고 어차피 내가 두 세트를 준 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세트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 파트 5부터 먼저 봅시다. 이제 일단은 101번부터 130번까지 먼저 볼 건데 기본적으로 파트 5라고 하는 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이것이 모든 게 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빈칸을 기준으로 자꾸 해석하는 습관 들어가면 시간 오래 걸리고 정답률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건 일단은 문제에서 늘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 보기를 보고 갈 길을 정해야 되죠. 내가 품사 문제로 갈 건지 해석을 하고 갈 건지. 그러면 10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긴 모양 딱 보면은 품사 문제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품사 문제라는 결론이 나면 빈칸 앞에 하고 뒤를 보는 거죠. 빈칸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빈칸 앞에를 보면은 토익에서 빈출로 자 it가 나오면 이 친구가 소유격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따져야 되는 건 소유격이라고 한 애가 나왔는데 명사가 나왔는지 보면 지금 여기는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빈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명사가 있어야 얘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유격 뒤에 명사 끌고 나오는 것만 알면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이날은 사실 101번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됐던 것이 여기서 third라고 하는 건 일단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서수의 표현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를 꾸며주는 지금 상황이라서 문장 구조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에서 명사가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란 말이지. 명사로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명사 중에 뭐 집어넣을까 하면 물론 일단 해석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 그랬을 때 가게라는 뜻을 집어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을 넣는 게 맞는 건지 ER 같은 애가 붙으면 보통은 사람 명사로 끝나죠. ER이나 OR이나 더블이나 뭐 이런 애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 베이커리가 계획을 하는 거니까 뭐를 자기네 분점을 내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라 사람 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따져줘야 되는 거 정답이 얘가 명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걸 일단 들고 가면 그러면 여기에선 봐야 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 third라고 하는 이 서수가 나오면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줘야 돼. 복수 개념이 못 와요. 세 번째 가게잖아.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it's third shop. 얘는 C번 정답. 이것도 A번을 골라가지고 틀렸던 친구들도 꽤 많았던 문제기는 한데 화면은 켜질 거예요. 얘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서수적인 표현.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런 걸 서수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애가 오면 뒤에 복수 명사를 가지고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 굉장히 독특했던 문제야. 토익에서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했던 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거 shop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친구가 명사인데 여기 ed는 왜 붙어요? 그 말은 뭐다? 동사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사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친구가 동사도 된다는 거를 눈치챌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물건을 구매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갈 때 shop은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 얘 혼자 못 쓰죠. shop or 이렇게 들어와서 누구하고 똑같아? 타동사 purchase하고 같은 의미로 들어가죠. 구매하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shop이라는 친구가 동사로 쓰이면 왜 안 써 너? 너 얘기하는 거야 민준아. 여기서 shop이라고 하는 애가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못 갖고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와야 돼? 전치사. 특정 동사 뒤에 특정 전치사는 중요하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shop볼은 한 단어로 퉁치면 타동사 purchase하고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베이커리는 베이커리인 거 알겠고 대문자 치고 나오면 고유명사 주어 자리에 왔고 중요한 건 뭐야? 고유명사 주어 자리에 오면 단수 취급한다. 따라서 단수 동사랑 짝꿍인 친구죠. 그런 것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자리가 빵꾸 뚫려갖고 너 여기 동사 수일치 문제 골라볼래? 하면 현재 시제 기준으로 단수 취급. 그래서 토익에서는 그런 애들 알 필요 있고 또 세 번째. 여기서 플랜이라고 하는 타동사, 토익 빈출 동사죠.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어? 투부정사라고 하는 이렇게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를 목적어 자리에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죠. 그래서 나는 이 문제 가지고 무려 3개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게 지금 당연히 여기 문제가 나왔지만 이 문제 말고도
여기에다가 너 동사 스위치 문제 한번 골라볼래? 그 다음에 또 뭐? 요렇게 주어 동사 깔아주고 여기 빵꾸 뚫어놓고 너 여기 어울리는 목적어 자리 문제 한번 골라볼래? 내가 지금 입으로 떠드는 이게 시험에 다 나오는 빈줄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앞으로 이 시간 동안 이걸 마무리할 때까지 내가 뭘 떠들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설명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떠드는 애들은 지금까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던 애들이라고 베이스 깔고 여러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서 가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봤었을 때 자 108, 102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2번 같은 경우는 일단 봐줘야 되는 것이 이 친구들의 품사가 똑같지는 일단 않으니까 걔네를 먼저 구분할 게 필요한데 일단 소는 접속사도 되면서 부사도 되는 애로 유명하고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 그 다음에 D번은 전치사 또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전치사, 접속사, 부사, 전접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당연히 빈칸 기준으로 뒤에 누가 왔냐? limited time offer 해서 명사 구가 나왔죠. 그러면 명사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친구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쵸.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봤을 때 hurry in for a limited time offer. 그래서 이 혜택이 정말 한정된 시간에만 주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서둘러라. 여기서 전치사 B번 정답. 그래서 전접부의 문제는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친구죠. 그쵸? 그래서 이걸 구분해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본이지만 이걸 모르고 시험장 갈 수는 없죠. 당연히. 전치사가 정답되려면 뒤에는 명사 역할한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전치사는 혼자 못 쓰니까.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명사, 명사구 말고도 나열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대명사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동명사 올 수 있죠.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커버할 수 있으면 좋고 몰라도 파트 5 문제 푼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명사절.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접속사 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뒤에 주어와 동사를 갖춘 완벽한 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은 빈칸에 절이 왔느냐 완벽한 또는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왔느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기본 라인이죠. 그 다음 103번 같은 경우는 이미 보기 자체가 토익에서 너무나 자주 나오는 보기의 조합이에요. 그냥 생겨먹은 애가. 그래서 이 친구를 갖고 들어가는데 내가 유난히 많이 강조를 늘 했고 조동사, 자 빈칸 앞에 조동사, 빈칸 뒤에 동사 원형 끼어들게 할 수 있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부사, 내가 맨날 강조하는 애 따라서 B번 정답.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1초 컷으로 끝낼 수 있어야 돼.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끼어들기는. 그래서 부사는 기본적으로 끼어들게 할 수 있다.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친구가 determine이라는 동사를 수식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거고 내일도 나올 거야. 끼어들기는. 그 다음 104번 같은 경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드는 생각이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없으니까. 그쵸? 앞에 모양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 문장이 짧긴 하지만 굳이 다 해석할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빈칸 기준으로 앞에 뭔지 모르겠지만 new exercise 땡땡이야. 그러면 새로운 exercise 땡땡인데 여기에서 봤었을 때 앞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 자체에 new exercise 뒤에 여기 붙을 수 있는 애가 이 선상에서 있냐라고 해도 여러분은 아마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 요게 가장 어울리죠. 그래서 나머지 거는 쓰기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막 response 하면 막 응대, 답장 막 이런 뜻이고 portion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1인분, 2인분 할 때 그 인분을 얘기를 하죠. 양. 리설트야 당연히 결과인 거 알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experts라는 단어는 알아야 되고 이거는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는 추천합니다. 뭐를? consult your doctor before에서 너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너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여기선 해석을 하며 당연히 프로그램이 어울리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명사 어휘 문제였다. 그 다음 105번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품사 문제.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고 일단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빈칸 앞에 that, she 뭔지 모르겠지만 she가 보이고 주어 역할을 하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전치사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대시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주어를 끌고 나왔다? 그럼 이거는 대절이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절이 나온다는 건 주어하고 동사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 어울리는 동사를 골라주면 되고 동사 자리에 올 수 없는 B번 제일 먼저 탈락.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동사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를 신경 쓰는 게 1번이에요? 주어를 신경 써야 되죠. 왜냐하면 수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3인칭 단수가 주어 자리에 오면 동사는 누가 와야 되냐면 동사에 s가 붙는 애가 와줘야 되죠. 그러면 이 친구 탈락이지. 얘는 단수 동사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단수 동사 현재 시작하려면 she registers s가 붙어야 되고 탈락. 그러면 또 얘도 탈락. 뭐다? 정답 D번이다. 그래서 동사 수일치 문제는 주어를 신경 쓰지 않고 풀 수가 없다. 여기 앞에 폴더 들고 가서 문제 꺼내. 여기 앞에 폴더. 그 다음에 106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보면 이 친구의 공통점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치사라는 걸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like가 토익에서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동사 고르세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라 그냥 like가 보기에 있으면 뭐뭐와 같은이란 뜻의 전치사로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결국 뭐다? 전치사의 쓰임 또는 해석의 문제가 될 거다. 여기서 봤을 때 자 고용했대요. A dozen students 하면 12명의 학생을 어디에서 이 학교로부터 출처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누가 나온다? D번 나온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특정 장소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이런 뜻이니까 106번 정답 D번. 자 107번 늘 나오는 애 대명사. 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격을 따져야 되죠. 어느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건지. 근데 맨 앞에가 빈칸이라는 건 당연히 뭐다? 야, 너 여기 주어 역할 하는 애 좀 골라볼래? 이 문제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으니까. 주격, 인칭,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뭐를 정답으로 고른다? C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일단 봤을 때 there이라고 하는 소유격은 뒤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명사가 무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A번 같은 애는 제일 먼저 탈락을 시켜줘야 되는 거 소유격들이 명사 나와야 되는 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주격, 인칭, 대명사를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08번 같은 경우는 다시 찾아오는 어휘 문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아마 센스 있어서 잘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점 있는 거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침표 찍힌 거 아니야.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친구를 고를 때 당연히 해석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베드룸이란 단어 같은 거 대충 나오고 퀼트 같은 거 약간 이불 같은 거잖아요. 그걸 알면 여기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필로 케이스 하면 이거 뭐야? 베개 껍데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베개 커버.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해석이 굳이 필요 없이 키워드 잡아서 들어가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는 시간이 아깝다. 자, 109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일단 구분을 먼저 해야 돼. 품사가 달라서. 일단 여기서 beside라고 하는 친구는 전치사이자 부사죠. after는 전저. 그 다음에 final 형용사 또는 명사. 그 다음에 lastly 같은 경우는 보통 부사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렇게 따지는 거는 어휘적으로 어휘가 품사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따지지만 여기서 8am 명사 나와줬기 때문에 시간으로 가장 어울리는 거 시간명사 끌고 나오려면 뭐뭐 후에가 가장 어울리죠. 따라서 여기서 전치사 after 들어와주면 되고 뭐뭐 후에 8시 후에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after하고 before가 보기에 나왔을 때 정답이 안 되는 걸 찾기가 더 힘들어.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fter이나 before이 보기에 있으면 일단 걔부터 정답이 되는지 넣어보면 정답을 더 빨리 고를 수 있으니까 빨리 풀고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109번 정답은 B번이다. 그 다음 110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 그치? 어휘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를 좀 신경 써야 되냐면 빈칸을 보고 어휘를 집어넣는 거지만 토익에서는 어휘 문제가 진짜 해석해야 되는 애가 있고 대충 구조를 보고 맞춰야 되는 애가 있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알아보려면 빈칸 뒤에 이렇게 전치사 들고 나오면 이거는
해석도 해야 되지만 너 전치사 in하고 잘 쓰이는 땡땡 아니야? 이런 문제가 될 확률이 훨씬 높죠. 그게 토익의 성향이니까. 그래서 어휘 문제인데 빈칸 뒤에 전치사 나오면 이 친구를 고려를 해야 돼. 해석을 먼저 가기 전에. 그러면 in이라고 하는 친구를 갖고 나오는 대표적인 애가 두 가지가 여기서 있는데 based in하고 checked in이 있죠. check in은 말 그대로 뭐예요? 수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호텔 가거나 공항 가거나 그럼 수속하잖아요. 나 체크인 하러 갈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수속을 밟다 아니면 A번 정답. 자, based in 무슨 뜻? 어디에 기반을 둔 토익 빈출이죠. 그쵸? 그래서 비동사 끼고 나오면서 be based in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에 기반을 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널반이라고 하는 사우스 아프리카에 기반을 두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110번 정답 A번. 여기서 move in을 고를 수도 있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헷갈릴까봐. move도요, in을 쓸 수 있지만 토익에서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move in은 이사를 들어가다, 즉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거. 이사를 들어가다야. 그냥 이사를 가다 위치를 옮기다 이 뜻이 아니고 그래서 move in이라고 얘기를 하면 I will move in the new apartment 이렇게 얘기하면 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들어갈 거야. 누구누구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토익에서 이게 정답 되려면 뒤에 전치사 to 있어야 돼요. move to 어디로 위치를 옮기다. 뭔 말인지 알겠어? 나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야.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의미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move in은 이사를 들어가는 거야. 누구 집으로든 어느 건물로든. 그래서 토익에서 move in이 정답될 리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move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 to가 있어야 돼. move to 어디로 이동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111번 이 친구는 품사 문제. 여기서 봤을 때 자 빈칸 앞뒤를 보는데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더 관사 나올 게 나왔죠?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관사가 나오면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공식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다?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누구 자리? 명사 자리가 되죠. 그러면 attached라고 하는 친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첨부된 땡땡. 그래서 관사 뒤에 형용사 뒤에 명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여러분 명사로 보는 거는 당연히 이 친구도 명사고 이 친구도 명사지만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ER, OR, WE 이런 애는 사람 명사다. 그러면 surveyor 하면 뭐예요?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이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무조건 D번.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ER, OR, WE 이런 애들은 사람 명사의 끝으로 꼬리로 유명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12번 이 친구는 어휘 문제다. 그런데 이 어휘가 형용사 어휘니까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얘가 얘를 지금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change라는 게 뭐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be praised for 이거는 칭찬을 받은 거니까 얘가 얼마나 대단하게 했으면 칭찬을 받겠어. 따라서 여기는 뭐가 나온다? last 최고의 변화에 칭찬을 받았다. 112번 정답 C번. 그 다음 113번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얘도 품사 문제로 돌아오죠. 석세스 가지고 쭉 나열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도 아까랑 되게 비슷한 건데 여기 조동사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당연히 오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진짜 동사가 없는지부터 확인할 필요는 있어. 의심이라는 걸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clear가 동사잖아요. 깨끗이 하다, 치우다, 버리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여기는 주어하고 아니 주어래. 여기 주어랑 동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왔으면 또 뭐야? 끼어들기. 누가 해요? 그렇죠. 부사가 하죠. 연타로 2개 나왔어. A번 정답. 그것도 똑같은 걸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사이에 뭐 쓸래 요거. 그래서 113번 정답은 A번. 네가 성공적으로 땡땡하지 못하면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113번 A번 정답 끼어들기 내일도 나올 거야. 114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도 토익 빈출 어휘가 그냥 등장을 하죠. 인플로이가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 늘 직원은 을의 입장이잖니. 그럼 뭘 받아야 돼요? 토익 빈출 단어? 허락을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C번을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employee는 항상 허락을 받는 입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approval의 허락, 허가, 승인 이런 뜻을 잘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admission 같은 애들이 만약에 토익에서 정답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주로 복합명사로 오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admission 뒤에는 뭐 이런 티켓 같은 단어가 나와서 입장 티켓, 입장권 이런 뜻으로 나올 수 있고 또는 여러분 admission fee 이거 토익 빈출이죠. 복합명사 들어올 때 입장료. 그래서 admission이라고 하는 친구가 정답으로 골라줘야 되는 어휘 문제라면 복합명사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랬을 때 보통 이런 단어가 뒤따라 나오면서 이 친구가 정답이 될 거다. 뭐 그런 거는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1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것도 빈칸이 나오며 빈칸 앞에 features 그 다음에 뒤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mobile 그 다음에 compatibility 해서 명사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에 feature이 당연히 뭘로 쓰인 거냐면 동사로 쓰인 거잖아요. 특징으로 삼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타동사니까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빈칸 뒤에 mobile compatibility에서 모바일의 호환성이라는 목적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얘는 뒤에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나오면 되는 문제지. 그래서 이 친구는 형용사 역할한 애가 여기에 보이면 이 친구 improve라고 하는 동사에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 동사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 분사의 능력은 뭐다?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일반 형용사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ing 고를 거냐 ed를 고를 거냐인데 언제나 이 친구는 ed 고른 얘가 정답이죠. 그래서 개선된, 나아진.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를 고를 때 과거 분사라고 하는 애가 형용사가 되면 이 친구하고 뒤에 꾸며주는 명사의 관계가 수동이란 얘기야. 그 말은 뭐야? 명사가 스스로 개선을 하겠어?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ing를 볼 필요가 없어. 그냥 굳어진 형용사처럼 쓰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A번 정답. 얘도 똑같지 그럼. updated 이거를 누가 업데이팅을 써요 여기다가. 그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굳어진 거지. 웹사이트가 스스로 업데이트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115번 정답 A번 보실 거고 형용사 문제. 자 116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부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동사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자 빈칸이 나오는데 빈칸 앞에 여기가 어쨌든 동사 자리고 그랬을 때 issued on March 25에서 얘를 보면 our record가요. 주어가 문장 구조를 따지면 좀 show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서 that부터 시작하는 이게 뭐냐면 명사절로 목적어 자리에 온 거죠. that절이. 그러면 that 뒤에 또 뭐가 나왔냐? the refund check가 주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동사로 돼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얘 꾸며주는 지금 수식어 라인이고 이슈가 동사가 아니라 그러면 환불된 수표가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다. 이 얘기가 필요한 거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동사를 고를 때 여러분들 뒤에 이게 PP로 어쨌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여기서 딱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건 얘가 수동태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울리는 애를 고르자라고 하면 앞에는 뭐기 때문에 the refund check 자체가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하고 쓸 수 있는 친구를 골라주면 되고 그랬을 때 누가 보이냐 얘하고 얘가 일단은 단수 동사를 쓸 수가 있잖아. 비동사가 나와서 여기서 정답 D번이죠. has not been cashed. 뭐뭐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어떤 정확한 단서가 있다라기보다는 해석이라는 걸 좀 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was not being cashed 하면 이거는 과거 진행이기 때문에 과거의 한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have pp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 잘 보면 우리의 기록은 보여줬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록은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게 지금 뭐야? 현재잖아. 그러면 3월 25일날 이슈된 체크가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다는 건 3월 25일은 지났다는 얘기야 이미. 그럼 3월 25일부터 지금 시점까지 현금화되지 않은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벌어진 일이 현재까지 지속성을 들고 간다? 누구만 할 수 있어? 현재 완료만 할 수 있어?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D번이에요.
이 친구를 생각해서 문맥을 파악해서 들어갔어야 됐던 문제야. 이 친구는. 중요했죠. 116번. 그 다음 117번 나오면 품사 문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 빈칸 나왔고 빈칸 앞뒤를 보는데 또 여기서 아까랑 똑같죠? 관사, 형용사. 따라서 누구 정답? 명사. 땡큐. 관형명.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명사 impression. 강한 인상. 그 다음에 118번. 이 친구는 늘 나오는 애니까 전부 ly 붙어서 나오는 부사 어휘 문제다. 따라서 해석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건데 여기서도 봤었을 때 해석을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보내야만 한대요. 무언가를 누구한테? 매니저도. 그러면 매니저한테 직접 보내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directly C번 정답이죠. 그리고 직접 또는 곧바로 이런 뜻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보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 애라 이 친구의 뜻은 직접이라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친구는 바로, 곧바로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친구라서 둘 다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서는 아마도 곧바로 이 정도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게 완수가 되면 그 리스트를 곧바로 매니저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118번 정답 C번.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사인 건 알겠지만 얘는 부정부사라서 부정의 의미를 가져가죠.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그래서 부정, 아니다의 의미를 끌고 가는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서 여기서 정답은 D번은 당연히 될 수가 없고 C번 정답. 그리고 참고하자면 어쨌든 간에 이게 패턴이라는 게 있잖니. 토익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답되면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to라는 전치사 그리고 뒤에 사람 명사 갖고 나오면서 누구누구에게 오케이? 누구누구에게랑 누구? 보내다, send 이런 애랑 짝꿍처럼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 send라는 동사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directly to 땡땡 이걸 외워두면 훨씬 편한 친구. directly to 사람. 그 다음 119번 같은 경우도 품사 문제로 들어가는데 자, 얘 같은 경우도 빈칸 앞에 뒤에 자, by는 워낙 유명한 전치사. 전치사가 혼자 못 쓰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 전치사 뒤에 이미 여기에 sunlight가 명사가 있잖아요. 그쵸? 명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럼 여기가 명사가 있으니까 이미 by sunlight 이렇게 가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그럼 나는 이걸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토익에서 패턴은 by는 뭐다? by ing다.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by ing가 나오면 뭐야? 그 말은 뒤에 동명사 골라야 정답되는 게 토익의 빈출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by reflecting. 그래서 여기에서 봤었을 때 뭐뭐 함으로써 이 뜻이죠. 그래서 햇빛을 반사시킴으로써 그걸 차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by ing야. 아시겠죠? 뭐뭐 함으로써 따라서 by가 나온 뭐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빈출 전치사기 때문에 워낙 이렇게 많이 내니까 여기가 형용사 자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ed를 골라야 될지 ing를 골라야 될지 이거를 고려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19번 정답 D번 중요한 얘기했고 by ing. 그 다음 120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인데 또 무슨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 어프로치를 꾸며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이 친구를 꾸며주는데 어떤 어프로치가 중요할까? 어프로치 하면은 보통 접근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봤을 때 새로운 방식, 새롭고 땡땡한 방식, 뉴하고 가장 잘 어울릴 수는 여러분 알겠지만 혁신적인. 그죠? 앞에 뉴니까. 그만큼 뭔가 대단한 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도 깊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어휘 문제는 대부분 형용사 뒤에 명사를 잘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앞에 뉴가 없었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을 고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또 해석을 하면
아니 선생님 그럼 다양한 방법도 되잖아요. various. 여기서 안 되지. 문맥은 괜찮지만 안 되지. 왜? various는 뒤에 복수명사 써야 되니까. 광수?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안 쓰는 거지? 알고 있으면 돼. various는 뒤에 복수명사 써야 돼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C번 탈락. 아시겠죠? 포텐셜 정답 되려면 토익엔 패턴이 있다. 뭐 사람 명사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 포텐셜 하면 뭐야?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맨날 나오지 잠재적인 고객, 잠재적인 후보자, 잠재적인 뭐냐? 신청자. 뭐 이런 거. 그래서 포텐셜 뒤에 사람 명사 나오니까 포텐셜 뒤에는 캔디데이트 같은 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같은 애들 나오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뭐 이런 애들이 토익 빈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appointed도 마찬가지 정답 되려면 사람 명사 나와야 돼. 임명된 땡땡. appointed director, appointed supervisor, appointed CEO.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 어휘 문제가 상당히 쉬워지는 경우가 많죠. 121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얘는 여러분들이 보면 일단은 토익이라고 하는 패턴에서 보스 같은 애들이 정답될 때 내가 늘 얘기하지만 보스는 상관 접속사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보스 A and B의 구조를 충족할 때 정답이 가장 많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정답 후보에서 크게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D번을 제끼고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제 빈칸 앞뒤를 보면서 들어가는데 요거는 조금 참고해야 될 게 뭐냐. 이 빈칸을 가지고 들어갈 때 빈칸이 없다고 생각하면 We will let you know poster design we prefer by the end of the week까지 완벽하거든?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정답이냐. 포스터 디자인을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포스터 디자인이 명사잖니? 그럼 명사 꾸며주는 건 누가 해요? 그렇지, 형용사가 하죠. 여기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 위치가. 물론 this도 지시 형용사라는 뜻을 가져. 지시 형용사.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뒤에 명사를 그냥 형용사처럼 갖고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휘상 이 포스터 디자인 이게 아니라 어떤 포스터 디자인, 어떤이라는 의미가 어울리기 때문에 C번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which poster design we prefer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포스터 디자인인지 너에게 알려줄게. 그래서 어떤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면 여기는 which가 들어오면서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땡땡. 그래서 여기 정답은 C번이다. 그래서 which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품사에서 형용사, 즉 한정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2번 같은 경우는 뭐 늘 나오는 애니까 공통점 접속사.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속사 어휘 문제라고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가 얘가 일단 번외편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치사도 되는 애잖아요. 여기서 before는 접이 되는 거라서 일단 따져는 보세요. 이게 접속사 자리가 맞는지. 만약에 전치사 자리면 그냥 C번 정답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빈칸에 two sales were up 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remained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뭘로 본다? 한 문장에 절 두 개 연결하려면 접속사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전치사로 볼 필요 없고 이 친구는 어휘 문제다. 그런데 여기다 before를 넣자니 의미상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before가 정답이 아니죠. 여기는 정답이 뭐다? al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줬어야 됐던 거다. 이번 연도에 올해의 판매량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뭐예요? 이유는 똑같은 걸로. remained flat은 뭐야?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야. 특히 득을 보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 때문에? 코스트를 너무 많이 써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A번 정답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동의어가 들어오는 것이 even though라고 하는 친구와 그 다음에 even if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though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접속사죠. 토익 빈출. 그래서 그런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토익 빈출 전치사의 despite 정답률 미친 듯이 좋은 애죠. 이 친구는. 그 다음에 in spite of 이런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애 중에 누가 있다? notwithstanding and 그래서 요런 애들까지 같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otwithstanding 여기까지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시리즈. 그래서 하나는 접속사,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전치사. 그 다음 123번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 빈칸 앞에 뒤에 이렇게 봤는데 자 여기서 with라는 전치사 뒤에 그 다음에 전치사가 혼자 못 쓰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명사 같은 애들이 앉아 있어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여기에서 with라고 하고 빈칸을 봤는데 뒤에 명사가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는 애는 뭐냐? 아까 전에 내가 나열했지만 전치사 뒤에 명사 오는 것만 알면 문제 풀기 굉장히 난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게 항상 정답이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긴 누가 들어와야 돼? 동명사 들어와야 정답 되죠. 그래서 with demonstrating leadership ability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demonstrate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동사인데 보여주다, 시범을 보이다 이런 뜻인데 이 친구 타동사니까 동명사를 써도 뒤에 자기만의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여기다 여러분이 명사 넣고 싶으면 당연히 넣을 수는 있지만 demonstration leadership ability가 말이 안 되잖아요. 시범을 보이는 것, leadership ability 연결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명사 자리가 아니죠. 여기는 동명사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 세우는 것도 거의 빈출이야. 전치사 뒤에 명사 세우는 것만 알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치사가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전치사 뒤에 빈칸에 이렇게 따지면 돼. 어차피 토익은 패턴이니까 전치사 나왔는데 빈칸 나왔는데 뒤에가 명사면 여기가 동명사 정답. 거의 대부분이 전치사가 나왔는데 여기 앞에 형용사 깔아주고 요 자리 빵 꺼내면 뭐가 정답? 명사 정답. 아시겠죠? 토익은 패턴이야. 잘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분하면 되겠다. 요즘엔 얘가 대세야. with 뒤에, with가 아니라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는 거. 그 다음 124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이 ly로 들어가는 어휘는 최소 2개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부사는. 그래서 이 친구도 해석이라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 서포트 팀이 나오면서 이후 접근할 수 있대요. 접근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뭐 사용하다, 접근하다의 뜻이니까 employee 랩탑을 땡땡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만 봐도 이거 어휘 알면 골라낼 수가 있는 거긴 한데 결정적으로 anywhere in the world가 여기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어요. 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팀이 직원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대요. 어떻게? B번 정답이죠. remotely. remotely 하면 원격으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외곽에 외부에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remotely 하면 원격으로. 그래서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124번 정답 B번. 그 다음 12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는 1초 컷으로 끝날 수 있어야 되고 표현 자체를 알아두는 게 이 문제는 훨씬 풀기가 쉬운데 빈칸 앞에 one week 있으면 기간이랑 어울릴 수 있는 친구 one week 그 다음에 뒤에 땡땡이 있죠. our next meeting. 그러면 다음 미팅 일주일 전 일주일 앞서 여기서 ahead of D번 정답. 그래서 125번에는 뭐뭐보다 앞선 우리 미팅보다 일주일 앞선 그래서 ahead of라고 하는 게 뭐뭐를 앞선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친구 그래서 얘가 여기에 들어와서 뭐뭐보다 앞선 근데 보통 이런 게 정답 될 때 앞에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는 거죠. 일주일 앞서다 뭐 2주 앞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빈칸 D가 뭐라서 얘가 지금 덩어리로 가면 명사 구잖아요. 그럼 명사 끌고 나올 수 있는 애는 뭐냐면 여기서 전치사니까 전치사가 얘하고 얘밖에 없으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러나 owing to는 유명하죠. 뭐뭐이기 때문에. owing to 뭐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의 친구가 누구야? because of하고
그 다음에 due to 이 정도는 끌고 가죠. 이게 3인방 아니야. because of, due to, owing to. 그래서 여기서 뭐뭐이기 때문에가 아닌 건 아니까. 그러면 당연히 D번 고르는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빨리 풀 수 있는 게 기간 명사가 보통 나와서 뒤에 ahead of 땡때 뭐뭐보다 앞선, 얼마나 앞선 이런 뜻으로. 그래서 125번 정답은 D번이다. 그 다음 126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얘 전치사 품사를 좀 보는데 얘 전치사, 부사.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해석이라는 걸 뭐 하기 전에 이게 빈칸인데 빈칸 뒤에 using timber에서 얘가 뭐 나왔냐면 지금 동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 생각보다.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만약에 동명사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동명사 수식을 누가 할 수 있냐면 부사가 할 수 있어요. 그걸 아는 것도 필요해. 그럼 여기서 rather than이 들어가면 얘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보다 나무, 목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건축가들은 철재를 사용한 걸 더 선호합니다. 이거 말 되죠? D번 정답. 부사수가 동명사를 수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upo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일단 내가 얘기하면 upon이라고 하는 친구가 정답이 될 때 뒤에 누구 끌고 나오는 걸 토익에서 제일 좋아하냐? 동명사 끌고 나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upon ing를 외우거든? 그런데 이 친구는 뜻이 뭐냐면 뭐뭐 하자마자야. 그래서 여기상 문맥상 안 어울리기 때문에 C번은 정답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 D번. 그 다음에 127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품사 문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일단은 앞에 전치사 뒤에 fast processing 해서 명사 나왔죠? 명사 구. 그러면 이 자리에 easy to use with fast processing 이렇게 해도 이미 뭐예요? 얘는 완벽하죠. 완벽한데 빈칸이 뚫려 있다. 자 완벽한 절에서 빈칸 자리는 대부분 누구야? 부사 골라야 정답이야.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remarkably 놀랍게도 대단히 빠른. 그러면 이건 뭐 테스트하는 거다? 너 부사가 형용사 수식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내가 이건 늘 나온다고 얘기해서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 수식하는 그 상황이다. 이 형용사가 얘를 수식하는 거고. 그래서 알아야 될 건 프로세싱이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명사가 됐었다. ing 붙는 처리 이런 뜻으로. 일 처리할 때 그 처리. 그래서 프로세싱은 태어날 때부터 명사로 ing 붙어서 태어나는 친구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128번 같은 경우는 순수한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봤었을 때 자 여기에 일단 thanks to가 전치사인 걸 외워야 되고요.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캠페인 덕분에 병원의 이 캠페인 덕분에 도네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도네이션 하면 여러분 보통 기부나 기부금을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서 가장 어울리는 친구는 뭐다? B번이 정답이죠. pour in. 그러니까 도네이션은 그만큼 도네이션인데 여기에서 뭐 하기 위한 to fund the construction에서 이 공사를 짓는데 후원하기 위한 도네이션이었거든. 그래서 poured in 하는 건 어디에 쏟아 붓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쏟아 부은 거야. 기부금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만큼 기부금이 잘 모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pour in 어디에 쏟아 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9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봤었을 때는 일단은 이 친구는 접속사로 일단 들어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맞춰내려면 어느 정도의 해석을 좀 할 필요는 있는 거라서 일단 앞에 주어가 나왔고 이 친구도 동사가 나오죠. are enjoying. 그 다음에 뭔가 빈칸 나오고 여기서 또 주어 나오고 여기 동사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연결어인 접속사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들 중에서 어휘를 따져서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뭐다? Now that C번 정답. 이 친구의 뜻이 because랑 동의어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으로 들어가야 됐던 문제. 그래서 얘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친구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 뭐뭐이기 때문에 시리즈는 because하고 since하고 now that하고 as 정도가 들어가죠. 토익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다. In order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면 되고 in case는 뭐뭐인 경우에.
뭐뭐인 경우에. 그 다음에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어휘가 돼야 되니까 그것도 다 외워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30번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뭐냐면 동사 문제. 그래서 이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동사를 골라줘야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여기서 주어가 누구니까? delivery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본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여기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주어가 단수고 delivery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 뒤에 by라는 전치사가 나온다는 건 delay는 당연히 타동사인데 전치사 들고 나오려면 수동태 확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얘 탈락. 얘 탈락. 수일치 안 맞죠 일단. 두 번째 얘 능동 탈락. A번 정답. 그래서 이 친구는 130번 정답을 수일치, 수태가 중요했죠. 그래서 동사 문제에서는 어쨌든 수일치하고 태 섞여서 이런 혼합형이 잘 나오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파트 5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파트 5 하나의 설명을 시간이 많이 갔군. 일단은 두 번째 파트 5 먼저 한번 와볼래요? 두 번째 거 101번. 연결해서 보면서 어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자, 이 친구 101번. 얘도 A, B, C, D가 지금 품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봤을 때 해줘야 되는 거. 빈칸. 앞에 아까랑 이런 문제 아까 나왔죠. 정확하게. 앞에 관사 있었고 뒤에 전치사 있는. 그러면 관사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 명사 나와줘야 돼서 보기 중에 명사 고르면 정답이죠. 그런데 또 얘도 한 번 더 생각을 하라고. 명사가 하나, 둘 이렇게 나오면 해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앞에 meet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 명사 나와야 되고 정답 B번. meet a reporter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102번 늘 나오는 애가 나온 거라 인칭 대명사 문제. 인칭 대명사 문제에서는 정답률이 가장 좋다고 내가 수업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누구? 소유격. 그러면 소유격이라고 하는 친구가 정답이 되는지 아닌지부터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은데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소유격 확정. 그래서 소유격 뒤에 뭐 온다? 명사 온다. 따라서 our invoices. 우리의 청구서. 103번 이 친구는 어휘 문제 해석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기에 첫 번째는 일단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연이 된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건 heavy traffic. C번 정답이죠. 그래서 heavy traffic은 그냥 덩어리 표현으로 토익에서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친구가 나올 때 어떤 거냐? 얘가 무거운 교통이 아니라 교통체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교통량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103번 정답 C번. 그 다음 104번 같은 경우도 품사 문제로 들어올 거고 자 그랬을 때 일단 빈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to where 자 여기서는 1초 컷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얘 앞에 지금 비동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뭘 쓸까 고민하기 전에 뭐다? 토익 빈출 패턴의 문장 구조죠. be allowed to do. 그지? 이건 토익 빈출이야. be allowed to do. 그래서 수동태 자리에 be allowed가 들어가서 수동태 나오면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그대로 내려오는 구조인데 어쨌든 간에 그 구조 몰라도 되고 be allowed to 부정사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동태로 만들어주는 얘를 써서 뒤에 목적격 보어가 원래 오형식 능동인데 수동태로 바뀌면서 보어가 그대로 내려온 거라 이거는 빈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llowed to do. 요거 to 부정사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들. 그 다음 105번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접속사하고 일단 전치사 같은 애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 부사죠. 얘는 일단은 접속부사처럼 쓰이는 부사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접속사 역할을 하는 친구가 나오면 여기서 봤을 때 offer guarded toward 땡땡 빈칸 그 다음에 뒤에 apple picking 이렇게 나오면 자 얘가 여기 앞에 나오는 애를 이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접속사? 상관 접속사이자 등위 접속사인 D번만 정답되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애플 피킹 뿐만 아니라 가이디드 투어도 이 뜻이잖아. 그래서 얘네가 제공하는 게 뭐라는 거야? 관광도 제공하고
사갔다는 것도 제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둘 다 제공하는 거. 그래서 D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없는 애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o that이나 in case 같은 so that 같은 애들은 절과 절만 연결하는 애니까 볼 필요 없는 거고, 여기서는 as well as라고 하는 친구가 등위 접속사로 쓰이면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친구니까. 그래서 D번 정답. 그 다음에 106번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도 품사 문제인데 일단 앞에 관사가 있는 게 중요했고, 관사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죠. 명사. 그랬을 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명사가 얘밖에 없으니까 A번 정답인데, replacement는 어쨌든 여기서 해석을 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긴 하지만, replacement라고 하는 친구는 물론 교체나 교체품이라는 뜻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후임자 같은 그런 사람 명사의 뜻을 가져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replacement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누구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후임자처럼. 그래서 lead actor를 대신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107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전부 전치사 라인으로 들어갈 거고, 전치사의 쓰임을 보는데 이 친구가 next quarter 하면 다음 분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나 이런 거랑 관련된 거라서 D번이죠. in the next quarter, 다음 분기에 뭐뭐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돈 더 줄게 뭐 이런 거. 그래서 기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애랑 잘 쓰이는 애가 in. 그 다음 108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친구를 볼 때는 뭐 펀드 같은 애들을 봤었을 때 동사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갈 필요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이 친구 자 some company owners에서 주어 나오고 prefer해서 동사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 prefer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를 목적어로 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대표적인 동사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prefer to use low interest bank loan, 여기서 완벽해요 이미. 얘네는 선호합니다. 뭐 하는 걸? 이자가 낮은 loan.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대출이지? 이자가 낮은 대출을 쓰는 걸 당연히 선호하죠. 그럼 이미 여기가 완벽하다는 건 여기 나오는 애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수식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부사. 그래서 여기 뭐다? to fund. 그래서 to fund 이건 뭐다? 뭐뭐 하기 위해서. 엄청 유명하죠, 토익에서는.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져가면 문장 수식을 하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으면 되고, 결국 뭐야? 이미 완벽한 거에 빈칸이 들어온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부사 역할하는 애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품사 부사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가 부사 역할하는 거 만들 수 있니? 이 문제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to fund가 투자하다라는 뜻인데 이 친구도 당연히 타동사일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투부정사로 쓰면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뒤에 자기만의 목적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8번 정답은 A번이다. 자, 109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얘도 품사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between 같은 애가 정답될 때는 얘는 워낙 정해져 있는 패턴이죠. 여러분 많이 봤을 거야. between A and B 이 구조가 될 때 얘가 정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구조가 아니라서 D번 탈락. 그 다음에 together나 usually는 부사로 쓰이죠. 그리고 following 같은 애가 전치사. 이런 애로 쓰이고 형용사 이렇게 쓰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빈칸 뒤에 이 사람이 취임식, 그러면 여기에서 봤었을 때 명사 구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누구 자리? 전치사 나오면 정답이죠. 따라서 A번 정답. 그래서 following이 전치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의미적으로 가면 무슨 뜻이다? 뭐뭐 후에. after하고 동의어야. 전치사로 들어갔을 때. 형용사로 가면 다음에. next의 의미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109번 정답 A번. 그 다음 110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고,
그랬을 때 먼저 봐야 되는 건 여기에서 candidate라고 하는 사람 명사가 나왔죠, 주어. 그러면 물론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 토익에서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집어넣는 문제가 그렇게 막 엄청 빈출은 아니고 특히 품사 문제에서는 의심이라는 걸 좀 해서 여기가 진짜 동사 자리인 건지 아니면 뒤에 동사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 알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는 얘 꾸며주려고 있는 수식어죠. 이것도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110번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알아야 되냐? 이 사람을 수식하려면 여기서 수식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뭐 나와야 될까? 품사로.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정답은 C번 정답이에요. proficient. 능숙한 형용사 정답.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뭐 때려 맞췄든 뭐 찍어서 맞췄든 맞추면 득점 무지하게 했던 문제긴 한데 이거는 봤었을 때 이 proficiency라는 유창성도요. in이라는 전치사랑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어디에 유창성. 그래서 proficiency in 이렇게도 많이 쓰지만 형용사 proficient in 이것도 전치사 in이랑 짝꿍이야. 이거 내가 썰을 풀자면 간단하게만 풀 거예요. 여기에서는 C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문장은 원래 뭐였냐면 사람 명사가 나오고 이 뒤에 완벽하게 쓰려면 who are proficient in 이렇게 나오는 관계사절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내가 750에서 이번 달에 했지. 여기서 주격관대 비동사 동시 생략하면 뭐 남아? 형용사 하나 남거든. 정답. 그래서 내가 뭐 외우라고 얘기했냐면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에 올 수 있는 애 중에 여러분한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게 누가 있었냐면 ed나 ing가 붙는 ed나 ing로 되는 분사 형용사가 온다는 걸 외우라고 첫날 얘기를 해요. 750에서. 그럼 뭘 알면 돼? 형용사, 분사 형용사만 여기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 역할하는 애가 여기에 남아서 올 수 있다는 것까지 끌고 가면 안 틀리겠지, 앞으로는. 아시겠죠? 왜냐면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서 얘를 꾸며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결국 뭐냐? 주격관대 생략을 아느냐. 이거 맞추면 무조건 득점이야. 111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자, 이 자리에 뭐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빈칸을 봤을 때 빈칸 없어도 얘 이미 완벽해요. 맞죠? He is the CEO. 동격 구조잖아. 야, 걔가 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누구 들어오면 돼? 불필요한 애니까 부사 들어오면 돼요. 그랬을 때 의미상 누가 어울린다? He is still the CEO죠. 여전히 회장입니다. 그래서 C번, 아직도 라는 부사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C번이 정답. 그 다음에 뭐 to나 머치 같은 애들은 잘 알겠지만 특히 머치는 이런 애들 다 부사 역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부사예요. 품사로 가면. 그래서 해석처럼 풀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알 거예요. to나 머치나 enough나 해석이 거기서 거기야. 거의 비슷해. 많은, 막 충분한 이런 뜻이라 그 비슷한 애들끼리 뭐 정답이 되겠어. 혼자 튀는 애가 정답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최소한 내가 750에서 이번 달 이 얘기했다. 너네 외우라고 했고 much라고 하는 애가 부사로 쓰면 굉장히 특이하다. 이 친구가 역할이 뭐다? 비교급 형용사를 수식하려고 있죠. 이 친구는. much interesting 이렇게. 그래서 much interesting에 여기에서 들어오면 만약에 여기서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이 친구가 어떻게 들어온다? much more interesting 이렇게 쓸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much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건 원급을 수식을 못해 얘가. 부사일 때. 그래서 이 친구가 부사면 어떤 걸 알아야 된다? 형용사 비교급을 수식하는 강조부사다. 아시겠죠? 그래서 much more interesting이란 말은 있어도 much interesting한 말은 없어. 그래서 누가 그걸 대신해? very가 대신하죠. very interesting. very라는 부사는 형용사 원급을 수식하니까. 그래서 그 특징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enough도 하나는 들고 가는데 여긴 이것만 enough 같은 경우도 부사로 쓰이죠. 당연히 충분한. 그런데 이 친구는 특이해서 내가 외우라고 했거든. 이 친구는 뭐가 특이하냐. 얘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 뒤에서 수식하는 게 중요해.
아시겠죠? 이 부사가 형용사역을 수식할 때, 자, 부자야? rich야? 그런데 뒤에서 수식하는 거야. enough가. 충분히 부자인 거야. rich, enough. 이렇게 얘기하지 enough, rich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부사로 쓰일 때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 enough가 부사면 형용사 수식밖에 못해. 형용사 수식밖에. 그랬을 때 뒤에서 수식한다. 이 위치를 아는 거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12번. 이 친구는 일단 보면 제일 먼저 봐줘야 될 거는 얘를 거의 1초 컷으로 보긴 할 건데 일단 자, expect라는 동사를 보면 드는 생각이 앞으로 있어야 돼. expect는 어떤 거냐? 어떤 문장 구조를 좋아하냐?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를 좋아해. expect A to도 이렇게 외우라고 내가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뭐겠어요? 목적어가 매니저는 사람 명사가 new product 론치에 참여하는 걸 기대합니다죠.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기 목적어 자리에 attend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려면 이게 사람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사람의 뜻을 가지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어울리는 친구 누구다? expect everyone이겠죠. 모두가 땡땡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를 골라줘야 되고 그 중에서 사람 역할을, 사람의 뜻을 가져갈 수 있는 애. A번 정답. 113번 마찬가지 전치사의 쓰임인데 이건 외워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정답은 of all이고 of고 이거는 마찬가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of all은 일종의 어몽처럼 해석을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뭐뭐 중에서 그래서 플라스틱 테이블웨어를 생산하는 모든 회사들 중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of all은 일종의 어몽처럼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표현이라서 다른 전치사가 여기 올 수 없어요. 114번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 여기서 봤었을 때는 일단은 빈칸 나오고 뒤에 뭐 전치사 구 나오죠. 기간 over the past 6 months 지난 6개월 동안 앞에 has grown 성장했대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이번 달에 했다.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의 짝꿍부사 끝.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50은 그거에 문제가 없어야 돼.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의 짝꿍 부사. 이게 요즘 빈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의 표현은 딱 보면 알 거야. 뭐 grow도 있겠지만 increase, decrease 뭐 다 할 거고 rise, fall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확장하다의 expand나 향상하다의 improve나 이런 애들 전부 증감 동사고 이런 애들이 동사 자리에 시제 상관없이 어떻게든 앉아 있으면 뒤에 짝꿍 부사, 1초 컷 부사가 결정이 돼버려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부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정답이겠지만 이거를 생각하게 만들려면 전부 다 ly로 깔아줄 수도 있어요. 그럼 부사 어휘 문제니까 또 이거는 순수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걸로 가겠지만 여러분은 아니겠지. 여러분은 이걸 해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와 짝꿍이 잘 되는 증감 동사랑 짝꿍이 잘 되는 부사를 외워서 가는 거고 그랬을 때 대표적인 친구에 당연히 rapidly가 들어가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얘네가 매번 바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들어갈 필요는 있겠죠. 주로 상당하게 라는 뜻을 좋아해.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significantly, 뭐 dramatically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substantially 그 다음 지금 얘기했던 rapidly 이런 애들 외워두도록 하시고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애 있죠? considerably 이 정도는 알고 가자. 115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인데 빈칸에서 자 앞에를 봤더니 대시 나오네 또. 그러면 여기서 that 나오고 커스터머가 명사 자리로 뭔진 모르겠지만 주어 역할하는 친구인 것 같이 생긴 애가 나왔고 그러면 봤었을 때 당연히 뭐가 나와요? that 절이 나오려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여기는 동사를 골라주면 되겠다. customers 땡땡 to forms에서 두 개의 서류를 뭐예요? 뭐 제출하다, 보여주다 이런 식이죠. 보여주다겠지, present. 그럼 이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동사를 골라주면 되니까 여기에는 누가 있어서 얘가 동사로 쓰이는 거니까 보여주다 C번 정답.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대절 만들어주는 애.
이게 내일 나오면 참 재미나겠는데 나온다면? 자, 맞춰보세요. 여기서 지금 B번의 present들을 뺄 거야. 빼고 B번의 present에 s를 붙인 애를 넣었어. 그럼 지금 동사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집어넣을래 하면 여기도 여전히 정답은 뭐가 나와요? C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C가 나오는데 이걸 물어볼게. 그럼 역으로 이게 왜 C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풀기 때문에 여기서 C가 들어가지? present가 들어가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풀면 이제 운 좋아서 맞는 케이스고. 바꿀게 그럼. 그럼 여기를 customer로 바꿀게. 자, 그러면 이때는 뭘로 바뀌어요 그럼? B번으로 바뀐다고 하겠지. 지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수일치 시키는 거니까. 이제 그럼 틀리는 거야. 여기는 주어가 customers든지 customer 든지 무조건 동사 원형이 정답이야. 이거 난이도 높은 거고 내일 나오면은 나 진짜 여러분한테 좋은 소리 듣겠죠? 뭐 안 나올 수도 있어. 나도 몰라. 근데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나올만 할 수도 있겠지. 방학달이 가까우면. 이 present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서 동사를 고를 때 이걸 수일치로 해서 맞은 사람은 내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운 좋아서 맞은 케이스고 이 문제에서는 이거는 customers가 나오든 customer가 나오든 수일치 문제가 아니라 너 요청이나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가 명사절에 대절 갖고 나오면 동사 원형 쓰는 거 아니야? 이 문제예요. 이걸 맞춰내는 친구는 무조건 득점할 거고 이게 그걸 물어볼 때 여기를 절대 복수로 안 쳐주지 않을 거야. 여기에 단수로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 친구를 골라줄 수 있느냐를 보는 거라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이 내용을 아는 친구들만 맞출 수 있는 거라서 정말 상대평가니까 얘는 뭐 무조건 득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대절이 나올 때 만약에 동사 수일치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이 요청이나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가 앞에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정답이라는 그 팩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청이나 제안이라고 하는 건 request도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는 require이나 ask 같은 애들, 제안을 나타내는 suggest, 약간 추천하는 거지만 recommend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주장하다 insist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중에서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여기는 언제나 뭐다? 주어 상관없이 동사 원형 정답. 아시겠죠? 그거는 외워서 갈 걸.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동사 원형을 쓰는 이유는 원래 이 문장은 제안이나 요청을 하는 건 강제성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거의 문장 구조를 정석대로 쓰려면 대시라고 하는 거 뒤에 주어가 나오고 customers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던 거야?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었던 거예요. 강제성을 나타내는. 그거 뒤에는 항상 뭘 써? 우리는 동사 원형을 쓰죠.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should를 생략하거든. 그걸 갖고 토익이 문제를 만든 거죠. 내일 안 나와도 얘는 나와 곧. 그래서 꼭 기억할 것. 116번 이 친구는 ly 붙는 부사 어휘 문제 자 봤었을 때 뭔진 모르지만 has become busier 어쨌든 더 바빠졌대요. 바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뭐를 쓸까라고 하면 여러분 어휘 알면 집어넣겠지만 이거는 굳이 멀리 해석 안 해도 정말 확실하게 바빠졌습니다. 바빠진 상태를 더 그냥 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건 집어넣기가 힘들죠. previously 이전에는 과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closely야 밀접하게 가까이에 뭐 이런 뜻이고 freely는 자유롭게 뭐 이런 뜻이라 여기서 어울릴 수 있는 애 definitely 밖에 없죠. 확실하게 예전보다 바빠졌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D번 정답. 117번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com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다? 다가오는 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in the coming months에서 자, 다가오는 이라는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 미래 시제랑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시제를 보면 미래의 시제가 있다면 여기서는 coming 이런 애를 골라줄 수 있어야 된다. coming이나 following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미래 시장 쓰일 수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 다가오는 같은 그런 의미를 가져서. 그 다음에 118번 같은 경우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빈칸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전치사인 거 아까 나왔죠. 정리했고 얘가 전치사 또는 부사, whether 접속사, 그 다음에 because가 접속사면 여러분이 푸는 방식 그대로 전적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빈칸을 봤었을 때 이 친구는 뒤에 봤더니 pages 이 친구가 were printed upside down에서 주어 동사를 갖춘 뭐가 나와요? 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앞에도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으니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를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그럼 누구랑도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석은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자, return the autumn catalog에서 다시 돌려줬대. 반환을 했다는 거죠. 잘못됐으니까. 이유 D번 정답. (119번)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아. 품사 문제인데 여기서 respond라고 하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응답하다, 응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친구고 얘도 자동사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 친구는 뭐를 좀 알아야 되냐? respond는 to라는 전치사하고 짝꿍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 company respond to complaint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굳이 빈칸에 이미 완벽한데 빈칸 누구 자리? 부사 자리죠. 따라서 efficiently 정답 B번 효율적으로 응대하다. 그 다음 120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food라고 하는 애가 주어 자리에 나온 거라 명사로 얘 꾸며준 애 누구밖에 없어요? 형용사 고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정사로 나온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 꾸며주는 거에 결국 무슨 문제냐? 얘 골라주면 정답이죠. expired food 하면 뭐 이거? 유통기한이 지난 거겠지. 그래서 기한이 지난 음식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121번 어휘 문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is죠. is 소분사로 가면 되고 자, seek director. 자, seek 하면 찾다, 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 명사를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그랬을 때 자, 담당자를 찾습니다. A, B 둘 다를 땡땡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단어들은 꼭 알아야 된다. 이거 틀린 친구도 꽤 많았을 건데 이거 정답 가이드고요. 여러분 가이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투어 가이드에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안내해주다 이런 가이드도 있지만 설명하다의 뜻이 있어. explain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오랫동안 있었던 프로그램과 새로운 프로젝트 둘 다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드 정답. 아시겠죠? 얘가 설명하다라는 explain의 의미로 될 수 있다. 또는 안내해주다 이런 뜻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browse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 친구는 약간 구경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막 물건 같은 거 구경하는 거 있잖아. 그쵸? 그런 의미라서 이거는 그냥 한번 훑어보는 주로 물건 같은 거를 구경하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122번 같은 경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휘 문제였고 자 the hiring 땡땡 그 다음에 for the new division 이렇게 나왔죠. 새로운 부서를 위한 땡땡을 accelerate 하면 빠르게 진행하다, 과속하다 이 뜻이니까 여기에서는 hiring하고 또 잘 쓰이는 친구가 있죠. 이게 뭐다? hiring process죠. 절차, 고용 절차 이거 엄청 나오잖아. 그래서 hiring process나 hiring procedure 뭐 이런 애들이 저기 복합명사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하죠. 그래서 procedure이라는 단어도 절차라는 뜻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23번도 연타로 나왔죠. 어휘 문제가. 형용사 어휘 문제. 자, 그러면 여기서 장소잖아요. 로케이션이. 장소를 만든데 뭐하는?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뭐? 가장 이상적인 장소. 적절한 장소. 따라서 여기서 A번 정답. (124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초 컷 나오셔야 돼요. 일단
어떤 거냐? 지금 빈칸 뒤, 그러니까 빈칸이 여기 자리에 왔는데 빈칸 앞뒤를 보고 문제를 풀 때,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품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막 have라는 동사도 있고 after 전접되는 애도 있고 where는 접속사 역할 기본적으로 할 거고 any 같은 경우는 주로 형용사 역할, 한정사 역할을 하고 뭐 들어가는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얘 때문에 정답 확정. 이거 이번 달에 내가 했어. 750. shortly after. 이건 뭐야? 직전 직후 부사로 유명한 친구다. 이거가 정답될 때 여기 뒤에는 before하고 after밖에 안 나온다더라. 그래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하기 직전, 뭐뭐하기 직후. 그래서 내가 직전 직후 부사로 무조건 알아야 된다. 주로 이거는 패턴이 바뀐 것뿐이야. 원래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가 이런 애가 나오고 전후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자리 빵꾸 뚫어놓고 너 여기 어울리는 거 골라볼래? 하면 shortly 정답 이거였거든. 그걸 반대로 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번 주에는 이게 또 반대로 역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여기에 before, after 깔려있고 너 여기에 어울리는 부사 한번 골라볼래? 근데 shortly가 없어. 그럼 딴 애가 있겠지. 가르쳐줬죠? 한때 토익 빈출은 얘였어. 직전 직후 부사 빈출, immediately after, immediately before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애를 대신해서 shortly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directly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just 같은 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right 같은 애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전부 직전 직후 부사로 유명한 애다. 뭐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125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는 뭐냐면 딱 봐도 생긴 모양이 일단은 관계 대명사를 의심하고 싶고 who나 which 같은 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whoever 같은 애나 what 같은 애들 전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접속사 역할은 하고 들어가는 애인데 그러면 일단은 빈칸 보시고 빈칸 뒤를 봤을 때 자, deposit money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여기서 deposit은 뭐예요? 예금하다의 동사죠. 그럼 여러분 빈칸 뒤에 주어 없이 동사 끌고 나오면 이건 완벽한 절이 아니잖아. 제일 먼저 할 거 불완전한 절을 끌고 나올 수 있는 애가 여기에 누가 되는지부터 일단 먼저 들고 들어가는데 얘네가 전부 다 불완전한 절하고 쓸 수 있는 애거든. 그러면 여기서 따져줘야 될 건 일단 여기에서 선행사가 누구냐면 이 뱅크의 커스터머가 선행사인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돈을 7시 이후에 예금하는 사람이면 사람 선행사 가질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친구가 아닌 애가 이런 애들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뒤에 바로 동사 갖고 나오려면 주격관대 2번 정답. 그래서 사람, 후, 동사죠. 이번 주에 몰라 나도. 사물, 위치, 동사 나올 수도 있겠지 뭐. 아시겠죠? 그래서 관대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다? 너 후하고 위치 중에 정답 고를 수 있냐? 뭐 이런 거. 그래서 후가 정답될 때는 사람, 후, 동사. 주로 위치 정답될 때는 사물, 위치, 동사.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A번 후 관계대명사 문제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선행사를 못 가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 자, 그 다음에 126번. 이 친구는 어휘 문제였고,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봤을 때, become 뭔가 나오고, 땡땡 어디션. 어디션이라는 애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그것이 추가된 것,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랬을 때 얘를 꾸며줄 수 있는 애 중에서 고를 만한 애가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얘는 조금의 해석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얘만 보고 들어가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일단 이런 애들 대충 문막 파악하면 이 망고 음료수가 되게 잘 팔렸죠.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땡땡한 추가가 된 거죠. 뭐다? 영구적인 permanent addition이 된 거죠. 결국 이 회사에서 계속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잘 팔렸기 때문에 너무나 잘 팔렸기 때문에 become a permanent addition to the company니까 이 회사의 영구적인 추가의 것으로 되었다. 즉 계속 팔기로 했다. 이 뜻을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126번 정답 B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뜻은 알 필요 있어요. 이거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success가 성공이라고 해서 성공이랑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success에 하면 이거는 연속적인.
그 다음 거의 다 왔고 127번 이 친구도 좀 주의는 해야 되고 127번 같은 경우는 because of가 전치사니까 품사 문제에서 weather condition이 지금 기후 상태 이렇게 나왔을 때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이미 얘는 해피한 거죠. 그러면 명사 꾸미는 누구 온다? 형용사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형용사가 어울리는 애를 고를 때 악화되는 기후 상태 때문에 그래서 worsening이 정답이야. 분사 형용사 얘를 골라줘야 돼. 악화되는. 여기서 worst 골라서 또 엄청 틀렸던 문제인데 왜냐면 worst가 형용사가 알거든. 단 조건이 있죠. 내가 오늘 토요반에서 했고 형용사가 최상급으로 들어가려면 앞에 관사 더 정도는 써주는 게 예의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가 있었으면 이건 A번이 정답이야. 바뀌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더라는 관사가 없었기 때문에 더 더하기 형용사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은 혼자서 안 쓰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ecause of the worst weather condition 이렇게 쓰던지. 그게 아니라면 형용사 worsening 이것도 꽤 많이 틀렸던 문제. 그 다음에 worse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다. 아시겠죠? em 붙은 얘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의 형태다. 품사가 동사인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128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고 여기에서 동사, 적절한 동사 어휘가 필요한데 일단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절이 또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뭐부터 가냐 대절을 잘 가지고 나오는 동사가 있긴 있어요. 토익에서. 그 친구가 누구냐면 indicate이에요. C번 정답. 그래서 대절이 나오든 뒤에 전치사가 나오든 투부정사가 나오든 좀 같이 짝꿍으로 잘 쓰인 애들이 토익은 있다. 그것을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캐치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연구는 indicate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알려줍니다. 이런 뜻이죠. 보여주다의 뜻으로 indicate란 뜻이 문맥상도 어울리지만 명사절이라는 대절을 목적어 자리에 끌어올고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할 때도 상당히 많이 볼 거예요. indicate다 이런 애들. 그 다음 129번도 마찬가지 부사 어휘 문제. 자 여기서 봤었을 때 delivering the floor arrangement라고 얘기해서 뭐 꽃장식을 배달하는 뭐 이렇게 나오고 이 자리에 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사가 동명사 수식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부사가 나와야 배달이라고 하는 이 deliver 배달하다 전달하다를 잘 꾸며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건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야지 뭐에 고마움을 표시하겠지. 그래서 주어가 고마워합니다. 성공적으로 꽃장식을 뭐 배달을 해줬던지 전달을 해줘서 따라서 129번 정답 B번. 그 다음 마지막 130번도 어휘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로 들어가면 되고 뭐뭐를 계획하는 거 계획은 뭐뭐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 얘가 나왔다는 건 미래 시제가 나온 거니까 그죠? 미래 시제가 일단 나왔고 여기에 뭐 크게 의미를 안 둬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이거는 commence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다의 의미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작하다의 의미를 가져가는 친구인데 당연히 시제는 뭐 과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시작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미래 시제처럼 쓰이는 구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조금 특이하게 어쨌든 그리고 뒤에를 이건 해석을 해서 들어가면 once 이렇게 나왔으니까 once는 접속사로 쓰였을 때 일단 뭐뭐 하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산된 그 예산이 허락이 되어지면 뭐 하겠어?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문맥상 따져 들어갈 때 commence가 정답이죠. commence 시작하다, begin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걸 알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작하다의 동사는 주로 뭐다? 자동사죠. 그래서 begin이나 뭐 이런 commence나 이런 것들 그런 뭔가 start나 시작하다의 뜻은 주로 자동사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타동사도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애니까 시작하다의 의미는 주로 자동사로 많이 쓰이지만 뭐 양다리 걸칠 수 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것이 바로 직전 시험 파트 5.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두 세트를 들어왔고 내가 두 세트를 다 강의를 했고 그랬을 때
얘네들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애들이 좀 있을 거야. 부사 어휘 문제가 막 여러 개 나오고 막, 그죠? 그린 다음에 막 사이에 끼어들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사이에 끼어들기 막 이런 거 연타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정리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연히 6를 정답 알려드릴 거예요. 6 알려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그 6 여기 정답. 첫 번째 문장이 131번 나오는 요거부터 제가 정답을 불러드릴 건데, 자, 131번 여기서부터 갈게요. 131번에 C, 132번에 A, 133번 C, 134번 B. 그 다음 두 번째 135번 B, 136번 A, 137번 A, 138번 D. 그 다음 139번 두 번째 거 B, 140번 C, 141번 마지막 D, 142번 A. 그 다음 143번 A, 144번 C, 145번 마지막 D, 146번 C.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금 파트 5 봤던 여기 라인에서 6 131번 D, 그 다음에 132번 A, 그 다음에 133번 A, 그 다음에 134번 같은 경우 D번. 그 다음 135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D. 그 다음 136번 문장 삽입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번. 그 다음에 137번 이 친구는 접속 부사 어휘 문제 D. 그 다음에 138번 A. (139번) D. 그 다음에 140번 C. 그 다음 141번 B. 그 다음에 142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케이. 142번에 A번. 그 다음 143번 B. 그 다음에 144번 B. 그 다음에 145번 동사 A. 그 다음에 146번 어휘 문제 들어오죠? C.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정답을 불러준 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이때 지금 바로 직전 시험 같은 경우도 약간 난해한 문제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리기 조금 쉬울 만한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6가 크게 나쁘진 않았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나 할게요. 135번 같은 경우는 135번 같은 경우가 어휘 문제인데, 이 어휘 문제는 그 영어적인 뉘앙스가 파악이 좀 돼야 되는데, 일단은 135번에 이러한 땡땡은 can be turned off under setting이니까 이것이 설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turned off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B번을 고른 친구들도 꽤 많기는 했는데, 이러한 알람은, 근데 이 알람은요 경고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임박한 순간 뭔가 되게 긴급 이머전시 같은 그런 뭔가 되게 위태위태로운 상황에서 알람이 경보라는 의미로 들어오는 거라서 경고나 경보. 여기에서 feature이라고 하는 거, 이 친구는 기능, 이러한 기능은 본인이 끌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알람이라고 들어가기엔 얘는 조금 힘든 친구고, 135번에서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거 안문맥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쭉 얘기하고,
자, your plan is set to renew automatically 해서 당신의 선택하는 그 제도는 자동으로 갱신이 되게끔 설정이 될 거란 얘기고, 그래서 당신의 크레딧 카드가 1년마다 129불씩 이거에 돈을 차지를 할 거란 얘기야, 얘네가. 그러면 이거 뒤에 자, 이러한 기능은 네가 원하면 설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끌 수도 있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알람보다는 어울리는 이유가, 알람이라는 걸 턴 오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뭐 경고를 끄다, 뭐 알림을 끄다라고 해도 이런 애가 정답이 되려면 앞에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일종의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이맘때 이게 그러니까 expired가 될 때가 되면 우리가 문자로 뭘 보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오히려 이런 알림이라는 뜻으로 들어간 애들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이 알람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약간 긍정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이것 뉘앙스 자체가 경보예요. 경보. 그래서 여러분이 재난 메시지를 수신한다고 오케이를 하면 핸드폰에서 경보가 울리잖아. 그게 알람인 거야. 그래서 토익에선 이 친구가 정답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자로 알려주는 거, 뭐 그런 각종의 알림은요, notification이나 alert가 되는 거죠, 정답이. 토익에선 알람이라고 하는 애가 알림으로 설정하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그런 의미로 정답이 되기 굉장히 힘든 친구예요. 정말 재난 시에 알림을 주는 그 정도가 돼줘야 알람이 지금 될까 말까야. 그래서 문자로 뭘 알려준다. 근데 만약에 앞에 문맥에 문자로 알려준다 그랬다? 근데 이러한 알림은 네가 원하면 끌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거기에 notification이나 alert가 있을 거라고.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길게 더 이상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파트 6는요. 제 유튜브에 가면 총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총평 유튜브를 보면 파트 6를 저희가 다 총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지금 여기 두 번째 거 푼 거에 대해서 131번부터 146번에 관련된 해설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가셔서 지난 시험 6월 12일인가 그렇죠? 그 시험 총평이라고 제가 써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해결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갈 거고요. 여러분 일단은 오늘 그 특강 들어와서 참여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내가 줄 수 있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내일 시험에 나와서 좀 쓸만한 애들 위주로 여러분한테 다 전달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 토대로 잘 정리하시고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내일 시험이 끝나면 1시 반 정도에 총평을 할 거예요. 내일 시험에 관련하여. 그래서 그 총평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실 거고, 일단 내가 오픈 채방으로 유튜브 내일 링크를 같이 공유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공유가 안 되더라도 유튜브에서 명품 토익 유나쌤 검색하면 제 유튜브 채널이 나올 거예요. 거기 가면 라이브가 막 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일 시험에 대해서 뭐 어땠었다 이런 얘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한 달 동안 뭐 같이 고생해서 수고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수업이 남아있어서 볼 친구도 있지만 내일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만큼 했던 것만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잦은 실수를 절대 하지 말고 의심을 할 것. 아시겠죠? 그래서 품사 문제 빈칸이 나왔는데 정말 이 빈칸은 동사 자리가 맞나?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그런 의심은 좀 해서 그래도 잦은 실수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